안녕하세요. 최근에 일이 좀 많아져서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 미리 영상을 찍어 놓았는데 직접 스터디에 참여해서 발표를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나 더 추가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PIQA라는 데이터셋에 대한 소개와 자연어 처리에서 물리적인 상식을 어떻게 추론할지 연구한 논문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이거는 AAAI에서 2020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연구실에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어서 읽게 되었지만 사실 저한테는 좀 어려웠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논문은 모델의 구조나 어떠한 알고리즘에 대한 논문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를 활용한 실험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간의 아이는 언어를 익히기 전에 주변 사물들의 물리적 특징에 근거해서 이에 대한 분류 체계와 개념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이 사고 체계는 나중에 아이가 커서 말을 하게 되면서 더 풍부해지지만 일상생활 속의 사물에 대한 물리적인 상식적 지식은 이미 포착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데 특히 예를 들어서 캠핑을 갈 때 베개 대신 무엇을 쓸 수 있지?와 같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당 논문의 저자들은 이러한 물리적, 상식적 지식을 모델링하면 더 자연어를 잘 이해하고 세상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완전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큰 스케일의 사전학습 표현을 사용하는 등 좀 많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델들은 다 좀 추상적인 태스크와 도메인에 국한돼서 작동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상식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질문에는 잘 대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당 연구에서는 PIQA를 제안해서 물리적인 상식에 대한 지식에 기반해서 단어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평가해보고자 했습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좀 이례적인 해결책에 집중해서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이 instructables.com이라는 사이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짓고 조작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이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직접 애노테이팅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기존의 인스트럭션에 의미적인 변화를 주거나 물리적인 지식이 바탕으로 되어야 하면 대체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는 등의 애노테이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에 대한 컨트리뷰션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먼저 물리적 상식에 대한 새로운 기준점을 확립했고 기존의 큰 스케일의 사전학습을 이용한 접근 방식들이 추상적인 태스크에는 적합하지만 물리적 특징을 고려해야 하는 태스크에는 좋지 않다는 것을 보였고 또 이에 나아가서 실제 세계에 대한 디테일까지 고려할 수 있는 확장적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계란의 노른자를 분리할 때 인간이라면 병을 이용해서 노른자를 빨아들여서 분리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A를 고르겠지만 물리적 상식이 기반하지 않는 그런 모델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A나 B 중에서 올바른 해결책을 고를 수가 없다는 문제를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연구에서는 PIQA라는 데이터셋을 만들었는데 이는 이제 질의응답을 주된 태스크로 해서 만들어졌으며 질문 Q랑 가능한 해결책인 S1이랑 S2가 주어졌을 때 모델이나 인간이 둘 중에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골라야 하는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좀 더 견고한 물리적 추론을 하기 위한 자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등장한 instructables.com에서 비롯된 주석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등장하는 좀 희귀하지만 타당성이 있는 골들을 사용을 했으며 주석을 달 때 주의한 점은 이 꼴을 이루기 위한 솔루션에서 활용되는 일상생활 속의 사물들이 약간 원래의 쓰임과는 좀 다르게 쓰이도록 하는 그런 애노테이션을 달았다고 합니다. 또한 각 질문과 응답은 쌍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쌍으로 모으는 과정입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기존의 QA 태스크랑 다르게 꼴이랑 솔루션의 쌍으로 정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꼴은 사후 조건을 의미하고 솔루션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과정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애노테이션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 창의성을 반영할 것을 중시했는데 아래 그림처럼 좀 다양한 상황에서 물체의 기본 특성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면서 좀 기술적이고 정확한 것보다는 더 편리한 것을 선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목표와 해결책을 만들었으면 이런 해결책이 무효하게 되는 좀 미묘한 변화도 주는 그런 다른 해결책도 만들도록 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디자인을 이용해서 최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했는데 보이시는 것과 같이 물리적인 목표랑 유효한 해결책이랑 그리고 그걸 살짝 변경한 트릭으로 좀 괜찮아 보이는데 물리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있다면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는 그런 문장을 트릭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괜찮은 트릭을 인간이 직접 선택을 해서 데이터셋을 만들게 됩니다. 이후에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좀 상식의 선에서 벗어나는 데이터는 삭제를 하고 최종 태스크에 도움이 되지 않게 설정된 트릭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데이터셋은 총 16,000개의 QA쌍으로 이루어진 트레이닝 셋과 디벨롭먼트랑 테스팅으로 이렇게 각각 2,000개, 3,000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꼴즈는 이제 스페이시라는 걸 이용을 해서 토크나이징을 했고 그리고 평균 7.8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솔루션즈는 정답과 오답이 모두 평균 21.3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약 370만 개 정도의 어휘 토큰들이 포함되게 되었고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각각 정답과 오답의 시퀀스 길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긴 1%의 데이터는 지우고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왜 꼴즈랑 솔루션즈의 토크나이저를 다르게 썼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건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정답과 오답 해결책을 비교해 보았을 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에서 모두 최소 85%가 겹쳤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6,881개의 명사, 2,493개의 동사, 2,263개의 형용사, 그리고 604개의 부사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게 되었고 이들의 빈도에 대한 분포는 아래 그림에서 상위 75개의 단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단어들을 살펴보시면 데이터셋이 물리적인 현상이나 특징을 중심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후에 데이터를 거의 모은 뒤에는 AF라이트 이거를 이용을 해서 좀 문체가 좀 특징이 있는 부분이나 사소한 예시들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AF라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체계적인 데이터 편향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뒤에는 원본 데이터셋에서 또 5,000개를 골라서 버트라지를 해당 태스크에 맞게 파인 튜닝을 하고 임베딩 값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 AF라이트는 데이터의 랜덤한 부분 집합으로 학습된 좀 선형 분류기의 앙상블을 활용을 해서 사전에 계산된 임베딩이 정답을 가리키는지 얼마나 가리키는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를 사용하면 비지도 학습에서 체계적인 데이터 편향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논문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3개의 라지스케일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모델에 적용해 본 실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모델은 다들 아실만한 GPT, 버트, 로베르타가 사용되었으며 세부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은 투웨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당 모델들과 데이터셋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일단 앞서 나온 2개의 해결책은 독립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고 각 해결책마다 목표랑 해결책의 선택 그리고 CLS라는 스페셜 토큰이 모델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의 마지막 레이어에서 CLS 토큰의 위치에 상응하는 히든 스테이츠를 추출을 하고 각각의 다시 선형 변환을 한 후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선택지가 정확할 확률을 구합니다. 그리고 파인튜닝 과정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사용되었으며 GPT에 대해서는 학습 안정성을 좀 높여주는 정도의 변화만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 원본과 비슷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드 서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았고 그 모델 이외에 이제 휴먼 이밸루에이션도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이전 히트에서 90% 이상을 달성한 애노테이터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데이터셋 자체가 버트에 좀
적대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다른 데이터에서는 버트가 GPT를 일반적으로 능가를 하지만 해당 실험에서는 버트의 성능이 제일 좋지 않습니다. 또한 GPT와 로베르타를 비교를 하면 훈련 데이터의 양이나 큰 보캐뷸러리 파라미터의 수에 비해서는 로베르타의 성능 향상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으며 휴먼 이밸루에이션에 비해서는 모두 다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PIQA는 기존 목적대로 물리적 상식에 기반한 지식을 보유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단어 표현 간에는 좀 격차가 존재했으며 이 간극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더 완전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과제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바빠지고 시간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발표도 되게 많이 짧고 내용도 부족한 면이 많은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